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바쁜 하루여서요. 좀 빨리빨리 또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진짜 할 얘기 많네요. 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중앙일보의 그 표절 논란 있잖아요. 그 특파원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표절 논란의 책임을 물어서 그 특파원의 직무를 정지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지난 12일 오피니언면의 글로벌 아이라는 그 코너에 실린 심특파원의 칼럼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라는 이 내용에서요. 뉴욕시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레스토랑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면서 문 닫는 레스토랑이 더 늘어났다며 16세에서 24세의 연령층의 범죄율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마지막 문단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네. 우리나라 말로 고친 거죠. 도입부와 문단 서술 순서 그리고 인용한 사례 통계 자료가 모두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특파원은 이것을 사설을 인용했다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차라리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예. 이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이하 동문 그렇게 썼으면 나도 동의한다.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쓰였어요. 마무리에. 그러면 괜찮아요. 자신의 소감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왜 우리는 이런 지적을 못했을까? 우리 민원연은 왜 이런 정말 그 기똥찬 이런 지적을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영어를 현재. 잘해야 모니터도 잘할 수 있다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지적하신 분이 이게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중앙일보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자백할 수는 없잖아요. 네. 뺏겼는데. 네. 그런데 이걸 애초에 지적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감동근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페이스북을 요즘 좀 보고 있는데 이분 페이스북을 보니까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재우 특파원 말고도 이런 분들이 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재우 특파원의 글도 좀 이전 게 또 더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있네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네. 이거 표절은 한 번 걸린 거지. 네. 뒤에 파보면은 네. 엄청 많이 나올 거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재미 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올리신 글이에요. 감동근 교수의 페이스북입니다. 중앙일보 다른 특파원의 칼럼을 하나 더 살펴봤다. 김성탁 런던 특파원. 이번엔 런던 특파원입니다. 런던 특파원이 4월 2일 칼럼 AI 판사에게 재판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3월 26일자 데일리 메일의 기사를 보고 작성했음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기사 마지막에 AI 위험을 다룬 점, 특정 설문조사 결과와 특정 인용구를 사용한 점 등이 그 증거다라고 하면서 쭉 내용을 정리해 주셨어요. 아이고. 네, 이런저런 것들 중앙일보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지금 특파원들 기사를 다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면 과연 중앙일보만일까? 네, 라는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다른 언론사의 특파원들 어떤지 그렇게 뭐 크게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중앙일보가 근데 이걸 해명을 했대요. 아까 그 김성탁 특파원, 런던 네. 특파원. 그런데 김성탁 특파원의 기사는 내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외에도 모든 기사에 대해서 내부 검열을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데일리 메일과 퓨처리즘의 기사는 와이어드라는 외신 통신사의 기사에 기반하고 있다. 그 기사 자체는 원 콘텐츠가 아니라 그 기사에서 일부 내용을 참고해서 쓴 기사다. 하나의 기사를 그대로 표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상을 줬대요. 그런데 뭐야? 그런데 이제 이 분이 하나의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두억에 돌아가며 베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런 식의 내부 검열이라면 해서 뭐하냐라고 감동국 교수가 다시 또 글을 썼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송가영 기자한테 미디어오늘 송가영 기자하고도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표절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어요. 특히 학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논문 네, 같은 논문이나 거. 리포트 지금 미국에서는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표절을 하면은 사실은 거의 퇴학을 당하는 뭐 대학은 당연히 못 가고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민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타인의 글을 베껴가지고 자신의 글인 것처럼 쓰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은 모든 그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이다라고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지금 언론에서는 너무나 그런 개념이 없다 한마디로 그런 그렇죠. 관념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뭐 외국 언론 안 본다고 그냥 외국 신문 그냥 뺏겨가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어뷰징이 다 베끼기잖아요. 그렇죠. 베껴가지고 조금만 한두 문장만 바꾸면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요. 그렇죠. 우리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좀 서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신문윤리 규정에서 이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표절에 대해서 명백한 표절 완전히 똑같이 베끼는 것 이외에는 네. 지금 학문적으로 이 정도 되면 표절이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언론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윤리 강령이나 이런 데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일보나 지금 중앙일보만 이게 걸릴 리가 없거든요. 타사들도 그렇죠. 거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참에 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말아야지 되고요. 우리 언론이 그동안 정말 땅짓고 헤엄치면서 남의 글 베껴가지고 대충 살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정비를 해야 된다. 제도를. 적어도 출처만 밝혀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출처만 바뀌면 자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할 말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못한다. 네. 이거잖아. 결국 그거 하려고 또 뺏기는 거 아니야? 네네. 아니 기사를 쓰려면 최소한 자기가 취재를 하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줄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어뷰징 포함해서 사실 우리 언론 환경이 언론 지형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뭐 네네. 모든 매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매체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뉴스타파, 프레시안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상업성과 거리가 먼 이런 언론들을 더 응원해 주셔야 돼요. 예.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요. 차명진 막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논평인지 보고서인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보고서를 하나 냈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 봐도 다 할 말이 있다는 이봉우 활동가 얘기해 보시죠. 차명진 전문가죠. 네. 국내 기분 유일. 나빠? 아니 종편 예. 하시니까. 이거 차명진 씨랑 그런 식으로라도 엮이고 싶진 않은데 네. 아무튼간에 뭐 차명진 씨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SNS에 이상한 글을 썼던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망언이죠, 망언. 예, 제가 그 내용을 굳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세월호 망언이었어요. 거의 욕이에요. 거의 욕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고소고발 지금 뭐 이미 한 상태긴 하지만 유가족들께서 반드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수준의 막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되고 자기가 SNS에 이런 글을 쓰면 뭐 내년도 총선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주목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어떤 인식 수준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아무튼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을 누가 깔아줬겠습니까? 방송사들이 깔아준 겁니다. 종편 아닙니까? 예, 종편뿐만이 아니라 YTN, 연합뉴스TV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송사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담한 망언 사태를 누가 만들었느냐? 방송사들이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차명진 씨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방송사들이 키운 차명진이라는 점에 더 분노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들 아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차명진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가 나갔던 겁니다. 차명진 씨가 어디에 고정 패널이느냐 지금까지 쭉 고정 패널이었던 프로그램이 일단 MBN의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사실 TV조선 채널A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뭐 그래요? 종편 초창기 막말 패널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생활계가 아니죠. 생활형 패널. 생활형 예, 패널. 그러니까 패널로 먹고 사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2017년까지 TV조선 채널A도 뻔질나게 나왔습니다. 특히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이 프로그램이 진짜 기상천외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박종진 아시죠? 알죠. 예, 바른미래당에 잠깐 있다가 또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패널한테 성매매 해봤냐고 물어봤던 그 엄청난 프로그램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에요. 황상민 교수한테 예, 제가 그분한테 피해가 될까봐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성매매 해보셨냐 계속 물어봤어요. 예. 성매매 특별법 만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누가요? 우리 박사님. 대학교 다닐 때. 아니, 그때는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장촌도. 법이 있느냐.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집장촌을? 그 프로그램에도 이분이 자주 나와서 여러 가지 했던 분입니다. 뭐 그분이 MBN 뉴스와이드를 포함해서 종편에서 쏟아냈던 많은 막말들 그리고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에 가까운 그런 만평들 보면은 진짜 말도 못합니다. 뭐 이분 그리고 국회의원 뭐 자유한국당에서 2번 하셨고, 예, 새누리당에서 2번 했습니다. 새누리당 2번 했고, 뭐 대변인도 하고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안 되니까 이제 종편에 나와서 시사 대담 프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수 패널로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윤리위에 넘겼죠. 징계하라고. 무슨 당협위원장인가? 예, 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이분이 국회의원 2번 한 게 부천 소사 지역구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새누리당에서 부천 소사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2번 할 때 그때까지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어요. 이 지역구가. 근데 차명진 이 당시 의원이 이제 3번째 국회의원을 같은 지역구에서 도전할 때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저 생계비로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엄청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황제 식사 발언이라고. 이 사람이구나. 예, 하루 식비 10,000원으로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최저 생계비에서 식비 계산하면 한 6,000 얼마였어요. 그걸로 살아보기 캠페인을 당시에 참여연대가 했었어요. 네. 예. 그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면은 9년 전에 하루 6,700원 그 최저 생계비 생활을 뭐 몸소 체험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뭐 황제 식사가 부럽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다가 또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비아냥거린 사진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능력 있고 정보가 많아서 6,000 얼마 가지고도 내가 하루 살아보니까 황제처럼 먹고 살았다. 너무 좋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 이런 망언을 남겼다가 그 말 듣고 또 갑자기 빡치네 또. 예, 수많은 청년들과 최저생계비로 살아가시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서 그때 부천 소사이 지역구에서 떨어졌어요. 그 망언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후로 자유한국당 텃밭이었던 이 지역구가 민주당의 텃밭이 되어버렸다는 전설과 같은 후문이 또 남아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분이 이런 망언으로 유명했던 분인 거죠. 그걸 키워준 게 어디다? 종편이다. MBN 뉴스와이드에서 이분이 그렸던 만평들 보면은 2016년 11월에 한창 촛불 집회 한창일 때 촛불 집회에 나온 민주당 지지자들의 얼굴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로 바꾼 그림을 그렸었고요. 엄청난 보도기죠.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역시 비슷한 시기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가 뻘겋게 돼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고구마 술을 팔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문 대통령을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만평을 살펴보면 상가에서 고구마 팔던 그 문 전 대표의 가게 앞에 파리만 날리고 리어카에서 탄핵 사이다 파는 이재명 그 직장 가게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이에요. 네. 저게 무슨 뜻인가 해석해서. 그거보다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잘 보세요. 근데 이분이 한잔 하셨어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 한잔 하신 그림으로 코가 빨갛게. 고구마가 안 팔리니까 고구마로 사이다보다 더 쏘는 고구마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문재인 대표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그거 맛있는데 고구마 술. 상당히 그 신중했다가 고구마 막걸리 맛있어. 이재명 시장이 막 뜨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냥 오히려 요즘에는 뭐 거리에서 야 즉각 퇴진시키자 이게 더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 문재인 대표가 고구마 팔다가 안 되니까 고구마 술로. MBN 뉴스와이드 역시 2016년 12월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친박, 최순실, 비박이 서로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당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탈당파들로부터 굉장한 지탄을 받았던 그림을 또 그렸었습니다. 아이고.
뭐 이뿐만이 아니고 이게 다 이제 2016년 사례를 저희가 고른 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MBN 뉴스와이드 2016년 11월 10일 방송에서는 촛불 집회 시민들에게 우리가 좀 여기서 그만하고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 국민들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 갑자기 국민들한테 이성을 되찾으라고. 그럼 지금 정신 나갔다는 소리예요, 국민들이? 촛불 집회하고 있는 국민들이 촛불 정신 집회 나갔다는 때? 거죠. 예. 와.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한창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분 대단한 분이다. 내가 닮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2017년 8월 16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동료 패널인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 이분 지금 중구청장인데 이분한테 네가 그러니까 주사파라고 욕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생각하게 되지 그런 식으로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자꾸 주사파니냐고 욕을 듣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패널을 너무 꾸준히 오랫동안 출연시켜서 저희가 진짜 그동안 수차례 맞아요. 그만하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저희 제목에만 봐도 쭉 보시면 차명진 들어간 얘기 되게 많아요. MBN.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마다 언젠가 큰 사고 칠 것인데 그때 가서 MBN 뭐라고 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출연 정지시켜야 된다. 결국은 이런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뉴스와이드 진행자보다 수명이 긴 패널. 그리고 사실은 MBN에서 그 진행자들이 보면 진행자의 행태를 그 진행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점잖은 진행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나마. 근데 그 사람 그 전에 이제 송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놀았어요. 차명진 씨를 이렇게 약간 쿵쿵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약간 면박 주면서 또 약간 살살 달래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다른 그 진행자는 보면은 대분기 앵커입니다. 못해요. 그 다루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너무 아예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강하니까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긴 해요. 사실관계가 너무 틀린다거나 그러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송지연 앵커처럼 호통을 치진 않아요. 네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제작진이 출연을 안 시키면 그만이 왜 진행자 고생시키냐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행자는 결국은 제작진의 일부일 뿐인데 이제 앞에 앉아서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갑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행자는. 그런데 이 제작진도 어쩔 수 없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할 때 뭐 까마귀 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화내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할 때 까마귀 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차명진 씨는 진행자 위에 있어요. 제작진도 제작진보다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어떻게 있어요.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명진 씨 때문에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N은 사실은 지금 당장 그냥 무조건 그날 당장 연구 출연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MBN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방송에서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방송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한번 심의를 해보겠다. 출연자 심의를 해보겠다. 무슨 심의를 해? 그럴 게 아니라 당장 앞으로 이제 출연분에서는 절대 출연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MBN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뭐 정신 차리길 기대하는 방송사도 아닙니다만은. 하긴 지금까지 못 차렸는데 갑자기 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MBN은 차명진 망언에 동의한다는 소리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동의는 안 하니까 지금 그걸 동의한다고는 차마 말 못하지. 반대하진 않는다는 소리죠. 아무튼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MBN이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차명진 씨가 예전에 최근에 중국인한테 뗀놈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못 나온 적이 있어요. MBN이 잠깐 출연 정지 시켰는데 또 나오게 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MBN은 진짜 가가지고 우리가 집회라도 해야 될 판인 거죠, 사실은. 진짜 큰일 났네.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고 MBN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명진 씨를 지금까지 전문가로서 포장해주고 띄워준 것은 모든 방송사가 마찬가지입니다. SBS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자주 출연시켰어요. YTN은 2017년까지 방송 뉴스 패널로 출연시키다가 2018년부터는 안 나왔지만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화요일 고정 패널이에요.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에도 나왔어요. 어제는 안 나왔지만 그저께는 안 나왔지만 YTN 그거 되게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저녁 종합 시사. YTN이고 SBS고 차명진 씨가 그동안 어떤 설화를 일으켰는지 몰랐을까요? 알면서 하는 거라고요. 알면서 근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는 방송을 만드는데 성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더 찾아볼 성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SBS 라디오 정치쇼에서도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인물을 SBS와 YTN 등 MBN보다 그나마 낫다고 평가받는 프로그램 방송사들에서도 꾸준히 고정 패널로 썼다는 점에서 이번에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 보도국
등등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지금 SBS뿐만 아니고 SBS, YTN, 그 MBN 차명지 씨가 나갔던 것들 전부 다 당장 즉각적으로 출연 정지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저는 영구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 사람의 발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제대로 징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조중동이 공이 모든 종편이 공이 얘기하는 게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중징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출연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중징계가 안 나오니까 이런 거잖아. 차명진 씨가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방심이나 방송사 전부 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괴물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다시 이렇게 방송에서 최소한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우리 못 말리잖아. 아무 말 해도 유튜브니까. 지금은 제도로 못 말리지만 방송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